ISS 내부에서 우주인들이 떠다니는 현실과는 다르게 영화 속의 우주선 내부에서는 사람들이 떠다니지 않습니다. 이는 이 우주선 내부에 인공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인공 중력을 만들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중력과 비슷한 건 이론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근본적인 중력, 지구에서 느낄 수 있는 중력을 우주선 내부에 만드는 건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아직 중력이 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죠.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만드는 4차원 시공간의 휘어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중력을 느낀다는 건 지구가 만들어 놓은 시공간의 경사를 따라 지구의 중심을 향해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거나 우리가 점프를 아무리 높게 뛰어도 결국에는 모두 지구의 중심을 향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력에 대해 아는 건 딱 여기까지죠. 다시 말해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 외의 것들, 예를 들어 중력이 왜 당기기만 하는지, 또 왜 중력은 이를 전달해주는 입자가 없는지 등등 우리는 아직 중력에 대해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엔 궁금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왜 이상한지를 조금 짚어보자면, 먼저 중력이 당기기만 하는 성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힘에는 반대의 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자석이 2개 있다고 해보죠. 이 자석에 서로 다른 극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 자석이 서로 붙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서로 같은 극을 붙이게 되면 놀랍게도 서로를 밀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두 자석이 전자기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전자기력은 대전된 입자, 전하를 가지게 된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힘에 의해 자석이 서로 붙기도 하고 반대로 떨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전자기력은 광자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주에 존재하는 힘들은 서로를 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죠. 그런데 중력은 이와는 다르게 오직 당기는 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왜 물질을 당기기만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한 거죠. 물론 여기서 중력과 반대되는 힘으로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인 암흑에너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니 암흑에너지를 중력과 반대되는 힘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암흑에너지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른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력을 전달해주는 입자가 없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전자기력의 경우 광자가 힘을 전달한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또 다른 힘인 강력과 양력, 여기서 강력, 강한 핵력이라고 불리는 힘은 쿼크들을 묶어주는 힘입니다. 쿼크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는 더 작은 단위인 기본 입자를 말하는데,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는 건 업, 다운 쿼크라고 불리고요. 여기서 강력은 쿼크들을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력은 글루온이라고 불리는 물질에 의해서 전달됩니다. 그리고 양력, 약한 핵력은 강력과는 다르게 베타 붕괴에 관여하는 힘을 말하는데요. 베타 붕괴란 보통 불안정한 방사성 원소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거나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붕괴가 일어나는 이유는 모든 물질이 안정성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삼중수소는 일반적인 수소와는 다르게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불안정한 상태를 가지게 되고요. 삼중수소는 다시 안정적인 상태를 가지기 위해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로 변하게 되죠. 여기서 중성자는 양성자와 전자의 결합이므로 전자 하나가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때 튀어나온 전자를 베타선, 방사선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변화,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게 되는 현상을 베타 붕괴라고 하죠.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이때 나온 전자가 음의 전하를 가지므로 이를 음의 베타 붕괴라고 합니다.
이때 이 붕괴를 일으키는데 작용하는 힘이 바로 양력이죠. 그리고 이런 양력을 매개하는 입자는 3개나 됩니다. 이렇듯 중력을 제외한 모든 힘에는 이를 매개하는, 전달해주는 입자가 존재하죠. 사실 중력도 힘을 전달해주는 입자인 중력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이런 입자를 발견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중력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중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알고 있을 뿐 아직도 중력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죠. 물론 언젠가는 이런 중력의 비밀이 풀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밀을 풀게 되었을 때 우주선 내부의 지구에서 받는 중력과 같은 근본적인 인공 중력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중력을 모르는 것과는 별개로 중력과 비슷한 힘을 만들 순 있습니다. 잠시 아까 했던 이야기를 다시 짚어보자면 중력은 질량이 있는 물질이 만드는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우리는 지구가 만들어 놓은 시공간의 경사를 따라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아인슈타인 형님이 아주 기깔나게 표현했죠. 바로 우리가 이 경사를 따라 떨어지고 있다면 중력과 가속도, 즉 관성을 서로 구별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 엘리베이터 안에 우리가 타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먼저 이 엘리베이터를 위로 가속시킨다고 해보면 우리는 엘리베이터와 함께 움직이게 되면서 바닥으로 붙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멈춰있는 우리는 멈춰있으려고 하는 성질, 관성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자동차가 갑자기 가속할 때를 떠올리면 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가속하게 되면 엘리베이터와 우리가 함께 아래로 떨어지면서 마치 중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지구를 향해 떨어지고 있다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무중력 상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지구의 중심으로 떨어질 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와는 다르게 우리를 받쳐주는 수직항력, 즉 바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는 건 엘리베이터와 함께 떨어지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수직항력 덕분에 자유낙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중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ISS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와 비슷하죠. ISS의 경우 지구의 중력권 안에 있기 때문에 무중력 상태, 중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가속하는 것처럼 ISS는 지구를 향해 자유낙하를 하고 있으므로 수직항력 없이 그대로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무중력과 같은 상태를 가지게 될 뿐이죠. 그리고 이를 반대로 이용하면 중력과 비슷한 인공 중력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주선을 회전시키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건 좀 이상하죠? 방금 앞에선 중력과 가속을 구분할 수 없다고 해놓고 왜 뜬금없이 우주선을 회전시키는 걸까요? 사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주선을 앞으로 쭉 가속한다면 우주선 내부에 중력과 같은 힘을 만들 순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중력은 우리를 위에서 아래로 누르지 않고 앞에서 뒤로 누르게 될 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우리가 옆으로 누워서 간다고 하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주선을 계속해서 가속시키는 게 비효율적이고 불가능하다는 데 있죠. 왜냐면 어떤 물체를 계속해서 가속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연료를 소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도 마찬가지죠. 우주에는 물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주선을 가속시켰을 때 속도를 잃게 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우주선을 움직이기 위해선 반드시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연료를 직접 얻을 수 없는 우주선을 계속해서 가속시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전, 원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줄 끝에 매달린 돌이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돌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경우 이 돌은 원운동을 하며 매번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돌에게는 가속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관성력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 돌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계속해서 방향이 바뀌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돌을 돌리고 있는 손에 마치 돌이 손을 바깥으로 당기고 있는 것과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관성력, 성질을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돌이 매번 방향을 바꾸면서 생기는 가짜임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를 이용해 중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주선을 계속해서 회전시키게 되면 우주선의 끝에 돌과 같은 원심력이 생기며 중력과 같은 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나 빠르게 우주선을 회전시켜야 지구와 같은 원심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우주선의 길이가 ISS의 폭과 같다고 해보면 우주선을 초속 약 32.55m, 시속 117.18km로 회전시키면 됩니다. 이 정도의 속도로 우주선을 회전시키게 되면 이 우주선의 끝에서 느낄 수 있는 가속도가 9.8m/s 제곱이 되면서 지구와 같은 중력을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만든 인공 중력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랫동안 무중력 상태로 생활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먼저 우주인이 우주로 떠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겪을 수 있는 문제는 우주 멀미인데요. ISS 내부에서는 지구에서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모든 방향이 바뀌게 되면서 멀미처럼 구토와 현기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지구에서는 중력이 혈액을 당겨 몸 전체에 혈액순환이 일어나게 되지만 ISS 내부와 같은 무중력 상태에서는 혈액이 거의 얼굴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중력 상태에서는 다리가 가늘어지게 되면서 더 많은 혈액을 몸 안에 내보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고요. 얼굴로 피가 몰리면서 눈의 압력도 높아지게 되는데 이는 시신경이 손상될 확률도 높이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무중력 상태에서는 뼈가 받는 부담이 줄어드는데 이에 따라 몸이 자동으로 뼈를 구성하는 물질인 피리디노린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면서 골다공증이 생기게 됩니다. 참고로 골다공증은 지금 보는 것처럼 실제로 뼈에 구멍이 생기게 되는 질병을 말하는데요. 이로 인해 골다공증에 걸리게 되면 뼈의 밀도가 낮아져 더 쉽게 부러지게 되죠. 그리고 이게 심각한 이유는 우주에서 돌아온 뒤에도 골다공증이 완치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또 중력이 부담이 사라진 만큼 근육도 덜 사용하게 되면서 근육도 뼈와 함께 사라지게 되죠. 물론 이 부분은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 어느 정도 예방이 된다고는 하지만 지구보다 빠르게 근육이 사라지는 건 부정할 수 없죠. 이렇듯 무중력 상태에서는 인간이 오래 생활할 수 없죠. 그래서 장거리 우주 여행이나 오랫동안 우주에 머무르며 실험을 해야 하는 우주인에게 인공 중력은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 말고 정말 지구와 같은 질량을 가지는 우주선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런 우주선을 만드는 건 어렵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이런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이미 영상으로 올렸으니까 링크를 확인하면 편하겠죠. 어쨌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면 아직 우리는 중력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인공 중력을 지금 당장은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에 따라 중력이 시공간의 휘어짐이고 우리 몸에 가해지는 중력과 가속에 의해 생기는 관성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우주선을 회전시키는 방법을 통해 충분히 인공적인 중력은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처럼 질량에서 오는 중력을 지금 당장 만들 순 없지만 가속을 이용해 중력을 속이는 인공 중력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중력을 정확히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뭘 얼마나 어떻게 좋아하는지 어떤 일에 재능이 있는지를 모두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일찍 포기하거나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직 여러분이 모르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럼 내일은 조금 더 발견할 수 있는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